안녕하세요.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174번째 레인 통돔입니다. 뭐 며칠째 통돔을 쭉 하고 있는데요. 이건 영어로 레인 스냅퍼. 그러니까 레인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? 그 차선을 얘기하죠. 그러니까 보시면 줄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죠. 일단 예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줄이 차선처럼 앞뒤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. 그 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대부분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특징이 줄이 있고 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. 그 정도로 있는 게 이 레인 통돔의 모양상의 특징입니다. 학명은 어제랑 똑같이 레인 속이거든요. 루타너스 시나그리스고 시나그리스는 뭔지 아시죠? 시나고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. 유태인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죠. 그러니까 라틴어로 회당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실제로 이 통돔 속에 있는 것들이 산란기 때 때를 형성을 하거든요. 우리가 처음 리뷰했던 그 쿠바 통돔인가요? 쿠바 통돔 같은 경우는 뭐 4만 마리인가 몇 만 마리 이상이 어쨌든 모여서 산란을 한다고 하고요. 아마 이것도 그럴 겁니다. 그 종명으로 봐서는 모여서 산란을 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산란을 할 때 모이는 게 유리하죠. 왜냐하면은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생물이라는 거는 씨를 남기는 게 그 존재 이유거든요. 사실은 씨를 남기는 것들만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씨를 남기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없었거나 그런 경우는 멸종됐겠죠, 당연히. 그런데 씨를 남기려면은 그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처녀 생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이분법으로 해서 둘로 쪼개지죠.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똑같아지는 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취약하거든요. 우리가 지금 여러 멸종 위기에 있는 생물들, 뭐 생선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곡물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더 다양화하고 보존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 예를 들어서 10,000개 종이 있는 거랑 10개의 종이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. 10개 종이 있는 경우는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중에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10%가 없어지는 거니까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10개가 아니고 100개다.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있어도 1%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. 그래서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. 어쨌든 다양성을 유지하려면은 유전자를 교환하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짝짓기죠. 그리고 짝짓기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수컷하고 암컷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게 모입니다. 그래서 아마 얘네도 짝짓기 할 때 모이고 근데 모이면 또 불리한 게 있죠. 뭐 유리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리하거든요. 그래서 어, 때로 서식하는 경우는 모였을 때 유리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이면은 또 먹이 경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어, 따로 먹을 때는 서식은 따로 하다가 모이는 경우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작은 물고기들은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물고기가 자기 입보다 작은 거를 갖다 삼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때로 다니면은 이게 커 보이잖아요. 그래서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근데 통동 같은 경우는 때로 서식하지는 않고요. 그냥 산란할 때만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따뜻한 50m 수심의 해초 바닥을 선호합니다. 서대 서양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브라질까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따뜻한 지역, 그 플로리다하고 걸프만 이쪽에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. 그리고 어,
이게 통명은 스네퍼 레인밖에 없네요. 그리고 한글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. 이게 뭐 서대서양이 있다 보니까 한국이 없었고 그래서 번역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레인 통덤 그대로 번역을 했고 이걸 뭐 차선 통돔 해도 되긴 하는데 차선 통돔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냥 레인 통돔을 했고 농어목 통돔과 통돔속 어제랑 똑같습니다. 이건 이 까만 점이 없죠? 그거는 불명확한 겁니다. 이건 있네요. 길이는 2피트 정도, 하지만 평균으로 25cm 정도니까 큰 건 아니죠. 지금 보시는 거는 손에 들어올 정도니까 평균보다 조금 작겠네요. 무게는 8파운드까지 자랄 수 있지만 평균 뭐 1파운드니까 450g 정도? 큰 생선은 아니죠. 직사각형의 압축된 몸가 날카롭고 뾰족한 주둥이가 특징입니다. 요 보시면 날카롭고 뾰족하죠? 그리고 직사각형이라는 건 아실 거고 압축됐다는 거는 얇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넙치처럼 얇다고 보시면 되고 어, 입은 큰 편이고요. 여기 보면은 사실 뭐 큰 건 아니지만 몸에 비하면 큰 편이죠. 그리고 위턱이 돌출돼 있고 날카로운 원추형 이빨이 있는 게 다른 같은 속의 다른 종하고 차이입니다. 등지름이 10개 가시, 뒷지름은 3개의 가시가 있고요. 그리고 꼬리 지름에는 돌출돼 있고 가슴 지름에는 15개의 연조가 있습니다. 이게 가슴 지름이죠. 그리고 요게 배 지름이고 요게 뒷지름이 등 지름이 그리고 요게 꼬리 지름이 뭐 이렇게 부릅니다. 적색의 몸이 있는데 심해로 가면 이게 더 진해진다고 하는데 원래 생선들이 색깔을 많이 바뀌죠. 주요 환경에 따라서 그게 안 먹히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근데 심해로 가면 아무래도 좀 진해질 테니까 어, 색도 진해지는 게 유리할 겁니다. 생존하는데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적색이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인대요. 그래서 적색이 유리해요. 다른 거에 비해서. 그래서 심해 사는 것들은 적색을 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. 배는 은색이고요. 측면은 줄무늬가 아까 있다고 그랬고 이것도 줄무늬가 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뭐 6개, 7개 뭐 이 정도 있겠네요. 등지름엔 흑반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있네요. 여기 있죠? 그리고 갑각류, 두종류, 연체동물, 멸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. 갑각류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살겠죠? 그리고 그 바닥에 사는 다른 두종류나 연체동물 아니면 뭐 생선들 같은 거를 주로 밤에 먹습니다. 얘네들이 밤에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. 모래 할 거는 하루 종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종별이 조금씩 달라요. 14cm가 되면 여름에 모여서 때로 산란하고 아까 이게 종명에서 보면 때로 있을 거란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맞네요. 14cm면은 평균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성체 평균 크기의 반 정도가 되면 산란을 시작하고 산란한 다음에 다시 원래 살던 쪽으로 돌아옵니다. 수정란은 뭐 거의 뭐 하루 정도 이내에 부화를 하고 강 어구에서 수초에서 숨어 있습니다. 보통 맹그로브나 이 수초, 산호초 뭐 이런 것들이 작은 물고기가 살기 좋죠.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가 있거든요. 포식자 뭐 그건 잘 아실 거예요. 좁은 쥐 같은 경우도 고양이한테 쫓기면 굴 속으로 도망가죠. 그러면 고양이가 못 잡죠. 그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크면 원래 서식지 해안으로 가겠죠. 그리고 해안에서 그 성체 절반 정도 크기가 되면 모여서 산란하고 돌아오는 그런 산란 여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매년. 이게 맛이 좋대요. 그래서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, 남획이 됐고요. 다만 큰 게 이것도 열대 지역에 사니까
시가테라 중독이 있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얘가 해초 근처에서 많이 사니까 해초에서 산호초에 서식하는 그런 것들을 먹고 그게 농축되면은 얘들은 괜찮은데 뭐 사람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 평균보다 크면 특히 열대 지역에서 잡은 거는 대가리하고 간을 제외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통도매니까 회로 먹어도 좋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716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